TV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이게 실제 현장에서 전시된 거고요. 이게 이쪽 가운데가 이 전시장 들어가는 입구예요. 메인 전시장 센트럴 홀 입구인데 입구 외벽을 항상 LG가 이렇게 화려하게 전시를 하고 쇼를 하고 있고요. TV 관련해서 키워드를 3개로 뽑아봤습니다. 8K하고 마이크로 LED 그리고 폼팩터 이렇게 3가지 정도 주제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8K 관련해서는 제가 감히 제목을 좀 화질 경쟁 종료라고 써봤는데 한국하고 중국 가전사들이 8K TV를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들은 일본이 빠져 있잖아요. 원래 한중일이 항상 이제 TV 경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일본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성, LG, TCL, 하이센스는 또 8K 레이저, 빔 프로젝터들도 전시를 했었고, 다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CES 트렌드가 TV가 아니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관심도는 낮아졌고, 특히 일본 기업들, 소니, 파나소닉, 샤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CES 전시 강자들인데 전체가 8K TV를 전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니는 심지어 TV 관련해서 거의 발표하거나 전시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나, TV 쪽은 포기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근데 전체적으로 8K TV 시장이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출하량이 계속 전년 대비해서 7.4% 줄었다는 통계치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게 통계도 그렇지만 이제 CES 끝나자마자 이제 언론에 나왔던 기사들, 해외 기사들, 국내 기사들 보면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있었어요. 8K 관련해서.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우리 뻔히 다 예측할 수 있는 8K 컨텐츠가 없다, TV가 비싸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더 생각했을 때는 이런 요인들이 극복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눈이 식별 가능한 한계 해상도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8K TV보다 더 픽셀이 조밀해지고 16K, 32K로 넘어가도 인간이 그 림백이라고 하는 소파에서 누워서 보는 시청거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1.5m에서 3m 거리가 있는데 어차피 TV를 눈앞에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시청 환경에서는 8K든 16K든 8K 넘어가면 그 이상부터는 화질을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화질 경쟁이 무의미해졌다. 여기 LG 연구원에서 이제 연구한 자료들이 있는데 어쨌든 84인치 TV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m 시청거리 환경에서 한 5K, 6K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화질 경쟁은 종료됐다는 느낌이 들었고, 오히려 그 가전사들이 조금 집중하는 것들은 그 소자 기술인데,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소자 경쟁 기술 시대로 돌입을 했다. 그러면서 핵심 트렌드인데, 마이크로 LED라는 게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LED 소자 하나를 열어보면 이 안에 이제 100개가 들어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LED인데 그 LED의 두께가 100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한 머리카락 두께 정도 되는 정도의 두께로 이제 LED를 생산하고 집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마이크로 LED 관련해서 삼성, LG, TCL 같은 회사들이 다 전시를 했고요. 근데 삼성은 일반인은 못 보게 또 이게 프라이빗관에다 넣어놔가지고 저희도 못 봤습니다. 기사를 통해 봤고요. 그 LG는 공개를 했고 TCL도 있었는데 요건 제가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카메라 찍은 건데 아무튼 굉장히 좀 조악하긴 한데, 아무튼 여전히 지금 TV 업계에서의 마이크로 LED 이슈는 생산보다는 집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머리카락 굵기 수준으로 얇다 보니까 기판에다 이제 집적을 해야 되는데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운 한계. 그래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들이 삼성이 100인치가 나오면 1억이 넘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저희에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어쨌든 가까이서 볼 수 있어야 그 고화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저희는 AR 글래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과 디스플레이 시청거리가 매우 짧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광학기를 통해서 반사해서 보긴 보지만 사실상 거의 눈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크로 LED나 8K 같은 고화질 디스플레이들이,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들이 AR 글래스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히려 이게 더 제일 중요한 건데, TV 디스플레이의 폼팩터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트렌드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커브드나 밴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휘어 있는데 이제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유저들이 접었다 펴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형태, 또는 이제 말려 있는 걸 뽑아낼 수 있는 롤러블 형태로 가다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닐 수 있는 스트레쳐블까지 갈 것이다. 근데 이런 트렌드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가전사들이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있는지 계속 보는 건데, 한 중간 단계 정도 와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폼팩터 관련해서 이번에도 아까 외벽에 보여드렸던 그 대형 디스플레이도 사실상 커브드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자랑을 한 건데, 이제 잘 아시겠다시피 OLED가 이제 그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그 이제 자기네 그 브랜드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곡률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백라이트가 없는 OLED를 휘게 할 수 있다. 영상 한번 곡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 사용자가 주문을 하면 주문한 상태로 곡률을 바꿔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폼팩터 관점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거 외형이 이렇게 곡률이 변할 수 있다는 거고, 폼팩터라는 거 두 번째가 이제 TV를 무선화시키겠다는 건데, 그 아까 보여드렸던 입구 뚫고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 보이는 게 이제 LG의 메인 전시인데, 이제 메인 전시를 매년 이제 테마를 바꿔가는데 올해는 이 무선 TV를 메인 전시로 했더라고요. 그 입구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이렇게 4대의 무선 TV인데 보시는 것처럼 무선이니까 여기 뭐 선이 없고 이렇게 모터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 전시한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제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제로 커넥트 박스라고 하는 셋탑 박스를 놓고 이게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제가 돌아와서 구글링을 엄청 해봤는데 이 스펙이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계속 퀘스천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 LG에서 제시하는 이 컨셉이 자유로운 TV 이동, 깔끔한 선정리, 외부 기기 연결 편리성, 그러니까 외부 기기를 TV에 안 꽂고 여기다 꼽으면 된다는 건데, 여전히 약간 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게, TV가 이제 고정형 디스플레이, 고정 매체인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TV를 끌고 이동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리고 또 그런 시도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은 약간 의문. 또 특히나 우리는 유료 방송 셋탑박스 문화가 고착화돼가지고 아저씨들 오셔서 다 설치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상용적으로 성공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스펙은 공개 안 되는데 예상할 수 있잖아요. 뻔하잖아요. 와이파이 또는 뭐 60기가 뭐 고주파 대역을 이용하는 무슨 압축 또는 비압축 전송일 텐데,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KT에서 2016년에 이미 출시했었습니다. 그 802.11ac, 그러니까 와이파이 5 기반으로 2T 2R로 무선 TV 했었는데 아무튼 완전 망했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됐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술적으로 레이턴시가 줄어들든 뭐 고화질을 전송하던 간에 TV란 매체 자체가 고정형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성공할지 의문이라는 거고, 세 번째는 투명화입니다. 이게 LG가 전부터 조금씩 계속 밀고 있는 거긴 한데, 이것도 OLED라는 게 이제 저기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되게 간단합니다. OLED인데 하나는 OLED 소자 놓고 비우고, 넣고 비우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쪽은 막고 있고 이쪽은 안 막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끄면 이제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껐을 때 조금 블랙 느낌이 나요. 이렇게 검은색 느낌이 좀 나고, 대신에 이제 투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전시할 때 뒤에 이렇게 실물 화장품들 놓고 앞에는 그 화장품 위치에 맞게끔 컨텐츠들을 이렇게 특수 효과들을 넣어가지고 전시용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고, 이제 LG에서는 뭐 광고 전시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지하철 창문이나 뭐 이렇게 뭐 자동문 같은 데다 이용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빔 프로젝터를 이용한 그런 다양한 전시들이 완전한 암전 환경에서만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야외에서 못 쓰지만 실내 이런 밝은 환경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게임이고요.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게임화 되는데, 기존 디스플레이랑 게임 디스플레이랑 큰 차이로 봤더니 제 생각에는 이제 주사율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40Hz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초당 240장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게임할 때 굉장히 고속으로 컨트롤 하기 때문에 막 키보드 마우스를 막 누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화면 전환들을 지원할 수 있다. 240Hz인데 이것도 삼성 LG가 둘 다 출시했는데, 확실히 여기도 또 OLED를 쓰는 LG랑 미니 LED인데, 이게 말이 미니 LED고 백라이트가 LED고 사실상 LCD인데, LCD이기 때문에 많이 못 휘고 LG는 좀 많이 휘고, 근데 못 휘는 대신에 굉장히 와이드하게 넓게 만들고 조금 적게 만들고 뭐 이런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연결성. 그래서 TV가 뭐 이건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자꾸 IoT 센서들이랑 연결이 돼서 연결성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관리를 한다. 그래서 삼성은 오히려 TV 전시들은 프라이빗하게 했고, 이런 그 IoT 띵스들을 더 많이 중점적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갔다 와서 처음 알았는데, 그 IoT가 표준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터라는 표준이 돼서 이제 삼성도 삼성 허브에 한 3,000가지 정도의 IoT 디바이스도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예전에는 이제 직접 생산한 IoT 띵스들 뿐만 아니라 해외 또는 그 서드 파티들의 기기들도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연결을 하면 뭐 TV에다가 저기 뭐 카메라도 달고 사운드 센서도 달아서 뭐 멍멍이가 멍멍하면은 로봇 저기 청소기가 가서 놀아주고 밥도 주고 뭐 이런 뭐 펫케어, 시니어 케어 같은 것들을 그 TV랑 연결해서 홈 케어 서비스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여전히 계속 의미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환양대 교수님이랑 좀 질의응답하다가 물어봤었는데 이런 IoT 띵스들을 연결하는 그 허브들을 사실상 얘네 둘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표준화가 되면 삼성이 이걸 역전할 수 있겠냐. 표준화가 됐으니까 누구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됐어. 근데 이 친구들은 표준화 되기 전부터 이제 개방형 API 통해서 서드파티들이 연결하게 만들어서 이미 많은 친구들이 생겨버려서 이제 표준화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삼성 홈보다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겠냐. 이래서 어쨌든 가전업체랑 빅테크랑의 경쟁은 좀 남아있다는 생각.